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임서정입니다. 어제 있었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관련해가지고 어제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중심으로 가볍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1년 어제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2019년 정부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날 보고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당청 인사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일하는 모두가 잘 사는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 중심 일자리를 주제로 토론하였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요 정책 과제를 보고한 후 근로감독관, 고용센터 직원, 전문가 등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주제는 두 가지로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전망 혁신, 노동시간 단축, 일터와 삶의 변화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19년에는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자리 질 향상에 부처의 역량을 집중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특히 19년 3대 핵심 과제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 서비스, 고용 안전망 강화, 직장 내 갑질 채용 비리 근절,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 등을 제시하고 중점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 여성, 장애인, 신중년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강화하여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고 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어제 배포했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의 모든 말씀도 어제 브리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생략하겠고요. 저희들이 이 내용 관련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50분간 토론을 했었습니다. 현장에 직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브리핑은 이 정도로 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 가지고 보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분들 우리 서울정대시 개도기간 연장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진행을 아직 시작을 안 했지만은 경사노위 논의가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노동시간 단축 이후에 사업장들의 실태를 쭉 조사를 해왔었습니다. 3,500개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장들 중에서 근로시간들이 그러니까 법정 시간 내에서 아직 들어오지 않은 기업들이 있고 법정 시간 내에 들어오지 않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뭐 제도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하던 연장 근로인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도 기간을 12월 말까지 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12월 말이 지난 다음에 당장 사업장 내에서 엄청나게 큰 변화는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경산노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요. 정부 입장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용 상황 좋지 않다는 대통령 말씀은 어제 금년도에 고용의 질과 관련돼 가지고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성과가 없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금년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취업자 수 감소들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시나 일용직에서 일자리가 많이 감소했었습니다. 그 원인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임금 문제라든가 아니면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그 부분을 딱 따로 떼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결과적으로 보면 일자리의 양, 특히 좋은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는 고용노동부가 원래 목표했던 것만큼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상황에서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뼈아프게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어떻게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 계획에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지만은 대통령 말씀에 따라서 더욱더 내년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금년도 일자리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더 활용하고 연초에 집행을 더 강화해가지고 좋은 결과 나도록 하겠고, 두 번째 최저임금 개편 논의와 관련해가지고는
최저임금 개편에 대한 논의는 그간의 국회에서도 몇 가지 입법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 나온 부분은 결정 기준, 저희가 어제 업무보고에서 결정 기준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결정 구조에 대한 논의, 결정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어떻든 최저임금이 갖는 그 우리나라에서 위치, 최저임금 결과 갖는 위치를 생각해 봤을 때 결정 구조를 좀 더 투명하게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여론들이 있고 또 국회 입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론도 더 수렴하고 그다음에 노사의 의견도 더 듣고 전문가의 의견도 더 들어서 아마 시기적으로 보면 내년 2월에 입법 국회에서 물론 결정을 하겠지만은 입법이 논의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 전에라도 정부에서도 어떤 게 바람직한 방법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답안을 찾는 과정들을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국형 실업부조 설계 관련해 가지고는 실업부조는 실업급여를 냈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은 실업을 하게 되면 이게 실업수당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법적으로는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대책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취업 성공 패키지는 법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사업의 프로그램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한 어떤 정부가 직업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 소개했을 때 그런 것들을 거부하더라도 특별히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참여하는 데 필요한 수당들을 주지 않는가 하는 그런 제재 수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이 실업부조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취업 지원을 하되 그 취업 지원 기간에 생계를 일정 부분 소득을 보존해 생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는 게 큰 핵심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액티베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취업 지원을 하고 생계 수당을 지급하는 그 사이에 정부가 그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거기에 적합한 직업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들을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했을 때는 그 수당 자체를 끊을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을 정부가 갖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갖는 의미이기 때문에 대단히 우리 한국 현실에서 보면 현재 일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 같은 경우하고 비교해 보면 청년 취업 패키지도 현재 있습니다만은 청년들도 이 실업부조 하게 되면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청년들의 특성이 일반 실업자들에 비해 가지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취업 활동하는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취업 지원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들을 결합시키는 부분은 조금 일반 구직자하고 달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현재는 청년도 이 실업부조 대상으로는 보려고 당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지금 현재 프로그램들하고는 같이 별개로 또 진행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우리 네. 예.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높고 낮은 게 맞느니 않는지를 떠나서 어떻든 지금 현 시스템에 의하면 이 충분한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되는 결정 기준들을 객관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는 것에 대한 부분보다는 교섭의 형태로 많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것 때문에 과도하게 오르거나 또는 과도하게 낮게 되거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 기준을 객관화하는 부분 하나고요. 그리고 지금 제기되는 이야기들은 구간을 설정하는 최저임금의 구간을 설정하는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구간을 설정하게 하고 그 설정된 구간 다음에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하는 지금처럼 노사 위원들이 참석해가 결정하는 그런 형태의
결정 체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만약에 사전적으로 구간을 설정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교섭의 형태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참여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하기 위한 몇 가지 기준들이 있지만 국제 기준에 의하면 근로자들의 생활과 관련된 생활 보장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받는 사람들 입장 아닙니까?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 최저임금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경제와 고용 상황들을 같이 병행해서 고려돼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뭐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떤 요소로 할 것인지는 ILO에서 제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상세하게 또 보면 될 것 같고 고용과 경제 상황은 어떤 부분이 반영할 것인지 이것도 요건들을 좀 저희가 뭐 추가적으로 드릴 수는 있는데 그것들을 현재의 기준과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결정 기준을 때 같이 포함시키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전문가들이 또는 뭐 노사가 판단할 때 그런 근거들을 좀 더 명백하게 보면서 하면 어쨌든 현재의 경제, 고용, 그다음에 근로자의 생활과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봐서 결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상여금도 같이 포함되는. 아니 그건 이제 그 최저임금의 범위를 어디에 넣을 것인가는 다른 문제이고요. 지금 결정 구조와 그다음에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관련된 부분은 현재의 최저임금 범위에 들어가는 그 범위를 그대로 둔다고 가정하는 상태에서 어떤 결정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인가 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결정 구조 관련된 부분은 논의를 이제 저희 또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고 좀 더 진행을 해봐야겠지만 현재 이야기는 그러니까 구간 설정 전문가들이 모여서 구간을 설정하면 구간 설정의 범위 내에서 노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 틀의 범위가 좁혀지거나 뭐 좁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뭐 구간 설정에서 결정할 건데요. 범위가 설정이 되면 훨씬 더 경제나든가 고용 상황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결정된 생활 그래서 생활 수준들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돼 가지고 합리적인 안이 나올 수 있지 않는가. 국민의 수용도를 합리성이라는 게 국민 전체의 수용도가 높아지는 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 과정들을 그렇게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